자,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지구과학의 스쿨파파 강쌤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알기 쉬운 지구과학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알기 쉽게 납득이 가는 지구과학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지구과학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주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는 가속 팽창하고 있는 우주를 모델링하고 있다. 근데 이 가속 팽창시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이 다크한 매터, 이 다크한 매터 때문이다. 그럼 이 다크한 물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다크한 에너지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길지 않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힘은 무엇인가? 피처링 다크 매터, 그리고 다크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크 매터라고 하는 건요, 암흑물질을 얘기해요. 암흑물질.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우리 뭐 꼬맹이랑 이제 놀이터 와 이렇게 하면 공포 영화가 되는 놀이터에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시소를 타는 거지. 여러분 시소 알잖아요. 시소를 타러 갔는데 내가 이쪽에 앉고 이제 나보다 질량이 작은 애가 이쪽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 알고 있잖아. 어느 쪽으로 기울어요? 질량이 큰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근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가서 앉았는데요. 비슷한 거야. 같은 거리에 앉았는데도 비슷한 거야. 내가 놀란 거지. 왜? 내가 80kg인데 80 몇 킬로인데 얘가 20kg야. 그럼 그 뒤에 60kg라고 하는 질량이 있는 거지.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도 안 보여. 걔가 만약에 어떤 있는 애라면 가시광선이든 X선이든 적외선이든 적외선 만안경을 끼던 뭘 봤을 때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전자기파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파장으로 봐도 안 보여. 그래서 안 보인다 그래서요 다크라 그래. 다크. 근데 질량은 분명히 있어. 그래서 다크 매러라고 합니다. 다크 매러. 그럼 이 다크 매러는요, 얘기했던 것처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요, 여기 어떤 은하가 있어요. 이 그림에 은하가 빨간색으로 칠한 은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은하에서요, 빛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이 됐는데 요 나랑 시선 방향에 은하단이 있는 거예요. 은하단. 그러니까 은하들이 모여 있는 은하군, 그 은하군들이 모여 있는 은하단. 그러니까 은하단이라고 하면 얼마나 질량이 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각도인데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은하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중력이 엄청나겠지. 그 중력에 의해서요, 빛이 꺾여서 이렇게 꺾여서 나한테 온 거야.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갔던 빛도요, 꺾여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여기서 온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온 것 같아서 이 은하가 마치 여기랑 여기에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 렌즈에 들어갔을 때 꺾이는 것처럼 이렇게 꺾였다. 누구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중력 렌즈 효과 또는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는 거야. 근데 과학자들이 더 깜짝 놀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은하단의 중력을 계산해 본 거야. 질량을. 은하단은 보이니까. 그래서 그 보이는 은하단의 질량을 조사해 봤는데 깜짝 놀란 거야. 왜냐면
이 은하단의 질량이면요, 이만큼의 빛이 더 굴절해서 원래 밝기가 이만큼으로만 보여야 돼. 그런데 실제로 보인 밝기는 이거보다 더 밝아, 미세하게. 무슨 얘기야? 더 빛이 많이 꺾였다라는 거지. 그 왜 많이 꺾여서? 중력이 더 컸다라는 거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중력보다 더 큰 중력이 있었다는 거지. 그럼 중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질량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단보다 거기 공간에 뭔가가 더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그래서 더 많은 빛이 꺾인 거거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난 너를 볼 수가 없어. 누구 때문이야? 다크메터. 암흑물질 때문이에요. 그래서 암흑물질의 존재를 찾아낸 거예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은하단과 암흑물질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으로 외부 은하가 여러 개의 왜곡된 형상으로 관측되는 이런 관측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자, 또 한 가지는요,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 두 번째는요, 요거예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은하를요, 이렇게 그리면, 은하를 그려보면 이렇게 은하 중심에 팽대부가 있고요. 주변에 이렇게 원반이 있어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네. 이렇게 있고요. 은하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있고요. 위에서 보면 팽대부가 있고 여기 이렇게 나선팔이 이렇게 막대 나선이나 이런 나선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반 있잖아요. 원반. 근데 이 원반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은하의 대부분의 질량이 이 중심부에 있잖아요. 중심부가 뚱뚱하니까. 그래서 질량의 대부분이 은하 중심에 있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원반부가요. 케플러 회전을 해요. 케플러 회전. 물리학적으로.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바로 태양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태양이 있고요. 그 주변에 수금, 지화, 목토, 천해라고 하는 행성들이 돌잖아요. 근데 이 행성들 질량 다 합해봤자요. 태양계의 질량도 안 돼요. 태양의 질량이 우리 태양계에서의 대부분의 질량은 태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부의 질량이 집중된 경우에는요. 이 주변부에 있는 아이들이 케플러 회전을 해요. 케플러 회전이 뭐냐면 태양이 있으면 이렇게 태양이 있고 그 주변에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다 이렇게 있으면 같은 시간에 지구가 이만큼 회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바퀴 돌아서 1년에 공전하는데 뭐 한 달, 두 달 동안 요만큼의 각도를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만큼 돌 때요. 내 행성은요. 금성인 내 행성은요. 이만큼 돌아요. 더 많이 돌아가 버려요. 공전 주기가 짧아요. 대신에요. 외행성인 목성은요. 요만큼밖에 안 돌아요. 공전 주기가 길어요.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공전 주기는 길어지고 공전 속도는 느려진다. 이거를 우리가 케플러 회전이라고 해요. 케플러 회전. 근데 언제 이런 케플러 회전을 하냐면 질량이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을 때 이때 케플러 회전합니다.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은하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가 있는데 우리 은하가 이렇게 보기에 이렇게 생겼더라. 그러면 대부분의 질량이 어디에 있어?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대부분의 질량이 중심에 있겠지. 그러면 대부분의 중심이 있을 때 이 주변부는 이 나선팔은 케플러 회전을 하겠지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맙소사. 그래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은하의 회전 속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때 한 가지는요. 은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는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면 은하 중심으로부터 A까지는요.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강체 회전이라 그래. 강체 회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해월드 이런 놀이공원 가면 회전목마가 있는데 회전목마는 단단한 판이 있잖아요. 거기 단단한 판에 말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안쪽에 있는 말이 이만큼 돌 때 바깥쪽에 있는 말도 같이 돌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크게 돌 거 아니야. 빨리 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걸 우리가 강체 회전이라 그래. 단단한 거. 지구도 마찬가지잖아. 같은 경도상에 있는 지역인데 같이 돌다 보니까 위도에 상관없이 같이 돌 거 아니야. 따로 돌진 않잖아요. 분리되지 않잖아요. 같이 돈다고. 이걸 우리가 강체 회전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중심부는 은하 팽대부는 강체 회전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죠. 근데 은하 팽대부를 지나면 그때는 질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케플러 회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회전 속도가 늘어져야 되는 거야. 물리학적으로 이게 안정화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측정을 해본 거야. 은하의 회전 속도를. 그랬더니 여기는 맞아. 거의 비슷해.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와, 과학자들이 또 깜짝 놀란 거지. 뭐예요? 원래 이 정도 거리에서 이 정도 회전 속도로 보여야 되는데 회전 속도 차이가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거야. 빠르다는 얘기는 뭐야? 중심부에 질량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주변부에도 질량이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계산하지 못했던 어떤 질량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은하 외 이쪽 나선팔 쪽에 있는 이 바깥쪽에 있는 뭘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질량의 존재를 알아낸 거예요. 질량의 존재. 질량이 있다라는 걸, 어떤 물질이 있다라는 걸 알아낸 거라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안 보여. 전자기파 영역으로 아무리 뭐 엑스선 만환경, 뭐 전파 만환경, 뭐 별거를 다 써도 안 보여. 그래서 걔를 암흑 물질이라고 우리가 명명했어요. 지금 이 암흑 물질이 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 물론 후보 물질은 있어요. 몇 가지. 뭐 이런 이게 암흑 물질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물질들이 있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한 정확한 관측 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근데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기회를 줄게. 선생님 바빠가지고 유튜브 찍어야 되냐 바빠. 애 봐야 돼가지고 바빠. 그래서 시간 있으면요 이 암흑 물질이 뭔지 한번 연구해봐요. 열심히 공부해서 요즘에 뭐 이공계 진학하는 걸 뭐 기피할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뭐 어떤 대학에 천문학과나 물리학과 이런데 딱 가서 천문학부 이런데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알아내리라 해서 이 다크 물질이 무엇인지만 알아내면 뭐 갖다 줄 수 있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암흑 물질을 존재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물질은 예측한 것처럼 중심부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은하 외곽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 전자기파로 관측되지 않는 암흑 물질이 은하 원반과 헤일로에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리 은하가 있을 때, 은하 팽대부가 있고 나선팔이 있을 때, 이 우리 은하 주변부에 있는 요 영역을 우리가 헤일로라 그래. 헤일로.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나선팔에도 암흑 물질이 많이 있고 지금 얘기했던 이런 헤일로 부분에도 암흑 물질이 꽤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암흑 물질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다음 빅뱅이라는 한 점에서 만들어졌고 10의 마이너스 35승초 정도일 때 급격하게 팽창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일 때 그때 우주의 온도가 3000K였고 그때 우주 배경 지금의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됐고 그 복사 에너지가 지금 현재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으로 검출이 되는 거고 그게 2.7K에 해당하는 7.3cm의 파장을 보이는 전파 영역에서 관측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맞죠? 근데 우주가 팽창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주가 팽창해 왔던 것은 결국엔 어떠한 물질 때문이 아니겠느냐? 물질 때문이다. 그런데 얘기했던 것처럼
물질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보통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물질. 이 보통 물질이 뭐냐면 우주에 가장 많은 게 바로 수소고요. 하이드로젠. 그 다음에 많은 게 헬륨이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물론 이거 말고도 뭐 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고 해요. 이런 이 수소 헬륨들이 모여서 만든 별, 그리고 은하, 뭐 성운 성단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통 물질이에요. 그렇죠? 이게 보통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요. 이 보통 물질 말고도 질량이 가져 있는 물질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눈에는 안 보여. 그게 뭐야? 암흑 물질이었지. 이 암흑 물질도 있어요.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을 통틀어서 우리가 물질이라고 해요. 우주 공간에 있는 물질. 이 물질의 밀도에 의해서 인계 밀도보다 크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한 거잖아. 그래서 팽창해 왔다 지금까지.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가속 팽창,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떠한 힘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이런 물질에 의해서 계산해 본 결과 우주 팽창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계산했다는 거지.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이 팽창했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뭐야? 안에서 누군가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있었다는 거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밀어내는 힘.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에너지라고 표현했어요. 어떠한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에너지는 말 그대로 우리의 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어떠한 힘을 찾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크 에너지라고 했다. 그래서 이 암흑 에너지와 물질을 합친 거예요. 이게 우리 우주의 크기를 지금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에 보면 A, B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았던 물질이 뭐냐? 바로 보통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시키기에는 보통 물질보다 암흑 물질의 존재가 더 컸다. 그러면 맞네. 맞아. 순간 헷갈렸어. 암흑 물질이 많다. 그런데 현재는 어때요? 이 보통 물질의 전체 우리가 그 계산한 전체 물질에서 보통 물질의 비율은 적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그 암흑 물질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 제일 많다라고 68.3%를 차지하는 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바로 에너지, 어떤 에너지이다. 즉 무슨 에너지? 암흑 에너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 또 뭐가 있냐면 이 암흑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하고 이 물질은요, 이 서로 간에 질량을 갖고 있는 거다 보니까 서로 인력이 작용해요. 인력이라는 게 뭐야? 서로 잡아당기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우주가 팽창하긴 하는데 우주의 팽창을 감속시켜요. 팽창하긴 하는데 팽창 속도를 느리게 만든다고. 반면에 이 암흑 에너지는 청력이 작용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청력. 그러니까 청력이라는 건 뭐야? 서로 밀어내는 힘이잖아. 그래서 오히려 팽창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속시키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자, 다음은요. 암흑 에너지와 우주의 가속 팽창.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B가 일정하게 팽창할 때고 A가 일정한 것보다 더 빨리 가속 팽창할 때인데 우리가 초시성 폭발 이 자료를 보니까 그냥 가속 팽창하고 있는 모델하고 유사하더라. 그 얘기는 누구 때문이냐? 여기 있는 것처럼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그리고 암흑 에너지를 모두 고려했을 때이다. 그래서 그 아래 있는 것처럼 자, 여기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즉 현재 우주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우주를 가속팽창시키는 힘은 무엇인가? 다크한 물질과 다크한 에너지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주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주, 빅뱅 우주론, 그 다음에 급팽창 이론에 대해서 이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현재의 우주,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주론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미래의 우주, 가속팽창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속팽창 우주를 일으키는 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크한 물질과 다크한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구와 원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단원을 선생님이 이렇게 모아서 설명을 해봤고요.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별도로 학생들은요, 선생님이 요 뒤에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하나 추가해 가지고요, 수능 특강,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실제로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외진 가는 건 지금 다 얘기해줬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시 있는 문제는요, EBS 수능 특강하고 2020년에 지금 2020년에 발행된 2021학년도용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제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볼 테니까요, 학생들은 그것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